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무려 274포인트 폭락합니다. 시가총액 200조 원이 증발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5천억 원씩 패닉 셀링합니다. 장난 같죠? 그런데 다음 날 2월 3일 코스피가 다시 6.84%, 338포인트 급등합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1.37% 폭등, 스카이닉스는 9.28% 급등하며 9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해야 하냐고요? 오늘 2026년 2월 4일 현재 반도체 시장에 역사적으로 드물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반도체 주식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투자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그리고 더 깊은 질문. 이테프를 사야 할까? 아니면 삼성전자, 스카이닉스를 직접 사야 할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거 좋고 저거 나쁘다가 아닙니다. 숫자로, 구조로, 타이밍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반도체 투자의 실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D램 가격이 폭등하면 반도체 주식도 폭등하는 건지 아닌지.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D램 가격이 올랐는데 반도체 주식이 오늘 폭락할 수도 있나요? 답은 예스입니다. 실제로 2월 2일 코스피 폭락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D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날 삼성전자가 6.29% 급락했습니다. 왜냐면요. 주식시장은 제품 가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을, 금리를, 환율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첫째, D램 가격이 왜 지금 폭등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지. 둘째, 이 폭등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개미 투자자가 놓치는 구조적 차이가 무엇인지. 셋째, 이테프와 개별주, 둘 중 어떤 구조가 더 유리한지. 숫자로 직접 시뮬레이션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급 구조를 보고 나면 개미가 왜 반도체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지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게요. 왜 D램 가격이 폭등하는가?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기준 PC용 범용 D램 D달사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1.50달러입니다. 전월 9.30달러, 대비 23.66%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6년 가격 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숫자로 정리할게요. 2024년 상반기 D달 5 32GB 한 세트의 가격은 약 8만원입니다. 그것이 2025년 11월에는 13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1월에는 17만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30%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4개월 만에 36만원에서 98만원으로 2.7배가 뛰었습니다. 왜죠? 답은 간단합니다. AI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업체가 글로벌 디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업체 모두가 한정된 생산 라인을 AI용 고마진 메모리인 HBM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HBM이 뭐냐고요? 고대역 폭메모리,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2026년 HBM 시장 규모는 480억에서 500억 달러, 약 70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생산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HBM 하나는 일반 디램 수십 개와 맞먹는 이익을 준다. 그러면 일반 PC용 디램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급이 줄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디램 폭등의 구조입니다. AI가 프리미엄 메모리를 먹고 있고 그 여파로 일반 메모리가 품귀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2026년 1분기 디램 가격이 50%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분기에도 20%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스카하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을 112조 원으로 전망하며 디램 가격이 연간 54%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디램 가격 폭등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구조적 공급 부족입니다. 최소 2년, 길게는 4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9년 삼성전자 P5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이 공급 부족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디램 가격이 폭등하면 반도체 주식도 폭등하는 건가요? 이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놓치는 핵심 구조입니다. 제품 가격과 주식 가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디램 가격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날 6.29% 급락합니다. 스카이닉스는 8.69% 급락합니다. 왜냐면요. 그날 시장에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와서요. 하나는 케빈 워시의 미국 연준 차기 의장 지명. 시장이 이를 매파 신호로 받아들였고 유동성 긴축 우려가 폭발했습니다. 둘째는 금, 은 가격 급락. 금값이 12년 반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이를 담보로 운영하던 펀드들의 담보 부족이 발생했고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을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코스피 지수의 절반이 반도체 지분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반도체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팔리는 종목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제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유동성이 빠지면 주식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품 가격이 떨어져도 주식이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미래를 앞으로 가져옵니다. 실제 실적이 나오기 6월 전에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개미 투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왜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 전망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그들은 디램 가격 전망을 보고 실적 모델을 돌리고 환율까지 감안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개미는 뉴스를 보고 주문을 합니다.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요. 2025년 1월 15일 주가는 53,700원입니다. 2026년 1월 15일에는 143,900원입니다. 168% 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2억 83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주가가 168% 올랐는데 개인이 오히려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장난 같죠? 그런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더 팔거나 뉴스 나온 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습니다. 기관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ETF와 개별주 이야기로 이어지는 근거입니다. 자, 이제 핵심 부분으로 가볼게요. 반도체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별주를 직접 매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째, 국내 반도체 ETF, 키오드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탑 10. 셋째, 해외 반도체 ETF, 석섹스, SMH. 여기서 소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정답 아닌 것부터 지우겠습니다. 먼저 제거할 것, 개별주의 치명적 단점입니다. 2월 2일과 2월 3일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2월 2일에 삼성전자는 6.29% 급락합니다. 2월 3일에는 11.37% 급등합니다. 두 날을 합치면 수익률은 약 플러스 4.6%입니다. 오히려 이익이 남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2월 2일의 폭락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2월 2일에 불안해서 매도했다면? 반등날 매수하지 못했다면? 수익 대신 손실이 남습니다. 이것이 개별주의 실질적 위험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1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90만원. 여기까지 올라가면 수익이 22% 정도입니다. 좋은 수익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SK하이닉스가 30%, 40% 떨어질 구간을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주 한 종목이면 그 변동폭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ETF는 어떻게 될까요? 왜 ETF가 개별주보다 유리한가? ETF는 분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국내 반도체 ETF인 타이거 반도체 탑 10의 순자산 총액은 3조 3천억 원입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약 25%, 32%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는 한미반도체, 아스멜, 엔비디아 등 다양한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2월 2일 폭락날, 반도체 주식 전체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폭도가 종목마다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6% 떨어지는 날, 장비주인 한미반도체는 2% 떨어져도 됩니다. 분산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 문제입니다. 개별주를 직접 매매할 때는 내가 직접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ETF를 매월 정액 적립할 때는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2개월간 매월 50만원씩 반도체에 투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총 투자금은 600만원입니다. 삼성전자 개별주 매수, 타이밍 실패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25년 1월 15일 기준 53,700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주가가 8만원까지 올라간 순간 대부분을 매도한 후 주가가 다시 떨어져서 2025년 10월에 유사한 금액으로 재매수하는 시나리오라면 실제 수익률은 약 40에서 50% 구간에서 차단됩니다. 168%의 실제 상승폭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 10 인프 매월 정액 적립입니다. 매월 50만원, 12개월 적립, 총 600만원 투자. 타이밍을 잡지 않고
가격이 떨어져도 매월 같은 금액을 매입합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가 2025년에 127.9%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액 적립의 평균 매입 단가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약 70에서 90% 구간이 됩니다. 600만원 투자 시 수익금은 약 420만원, 540만원입니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최소 100만원 이상입니다. 왜냐면요. 정액 적립은 폭락날에도 매입을 하므로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폭락이 곧 기회가 됩니다. 해외 반도체 ETF, 석섹스와 SMAG입니다. 석섹스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ETF입니다. 엔비디아, TSMC, AMD, 브로드캄 등을 포함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 동력이 더 크고 AI 수혜주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4원에서 더 올라가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은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장기 투자라면 석섹스, SMAG가 수익률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반도체 투자의 수익률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기 적립 기준으로 해외 반도체 ETF, 석섹스 SMAG, 국내 반도체 ETF, 키오데스 타이거, 개별주 직접 매수, 타이밍 실패 시입니다. 다만 이건 타이밍 실패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그럼 개별주는 절대 안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급등 타이밍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2월 4일처럼 어제 폭락 후 오늘 반등 장면이 눈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6.29% 떨어진 후 오늘 11.37%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주를 단기 트레이딩하면 수익이 남습니다. 다만 이건 트레이딩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둘째, 특정 기업의 구조적 수혜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스카이닉스는 히뱀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하나증권이 영업이익 112조 원을 전망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HBM이 AI 시장의 핵심이라는 건 모두가 공유하는 정보입니다. 만약 이 구조적 수혜가 장기적으로 확실하다고 판단한다면 개별주 투자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조정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ETF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7,080%라면 나머지 2,030%를 개별주로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분산 자체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3가지 예외를 제외하면요.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ETF 적립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 2026년 2월 4일 현재 반도체 투자자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은 ETF 정액 적립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폭락도, 폭등도 평균 단가로 흡수됩니다. 그 다음은 어제의 폭락에서 개별주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스카이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써 있습니다. 단기 수익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진입 부담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 반도체 주가도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디램 가격 폭등의 구조적 수혜는 2026년 하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액 적립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개별주를 보유 중인 사람은 폭락날과 폭등날 사이의 변동폭이 큽니다. 만약 장기 보유 목표라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 후 재진입을 반복하면 수익률이 깎이거나 아예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고려 중인 사람은 가장 위험합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횡보할 경우 구조적으로 가치가 깎이는 상품입니다.
반도체가 폭등하고 폭락을 반복하는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빚 많아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액 적립은 타이밍을 안 잡는 것 자체가 강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서 주식 앱 열어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세요. 스카이닉스를 한번 보세요. 오늘 반등폭이 10% 넘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사야 하나? 그 감각, 제가 잘 아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감각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입니다. D램 가격은 구조적으로 폭등하고 있고, 이것은 2026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직접 올릴 것입니다. 하나증권의 스카이닉스 영업이익 112조 원 전망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제품 가격과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동성과 심리와 환율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오늘 2월 2일과 2월 3일의 극단적인 롤러코스터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정액 적립로 수익을 모아간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폭등날 매수하고 폭락날 매도하는 고통을 반복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D램 가격 폭등은 구조적이고 최소 2년 이상 유지될 것입니다. 둘, 그 폭등의 수혜를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분산된 ETF의 정액 적립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ETF를 연금 계좌와 ISA에서 어떻게 구성할까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